팬데믹에 대한 한국의 대응은 세계적인 사례가 되었으며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박사는 개방성, 투명성, 민주주의의 원칙을 바탕으로 국민과 솔직하게 소통하며 국가의 바이러스 퇴치 노력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봉준호 감독과 함께 타임지가 뽑은 영향력 있는 100인의 인물에 선정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소개한 문재인 대통령의 소개글의 일부입니다. 이는 타임지의 훌륭한 선택이며 국가의 수장과 현 위기 상황을 책임지는 실무자 간의 아름다운 장면이라 보여지는데요. 그리고 이런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처럼 일본에도 타임지에 선정된 인물이 있었죠. 그리고 새로운 총리 스가 역시도 이 인물과 관련이 있기에 한국과 얼핏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만 한국의 아름다운 모습과는 달리 타임지가 선정한 일본인과 스가의 관계는 오히려 참으로 추악한 모습을 확인시켜주는 사례가 되어버렸다는데요. 우선 타임지가 선정한 일본의 인물은 이토 시오리로서 그녀는 일본의 미투 운동의 선구자이자 아베 총리의 측근인 야마구치 노리유키에게 성폭행을 당한 기자인데요. 그녀의 그런 피해에 대해 모르는 일이라며 발뺌했던 자가 바로 관방장관 시절의 스가였기에 다시 한번 그녀가 주목받는 것이 껄끄러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일본의 매체 리테라는 타임지가 선정한 100명의 이토 시오리 기자와 오사카 나오미 테니스 선수가 선정되었는데 이토 시오리는 2017년 아베와 가장 가까운 기자였으나 아베 측근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민사소송을 했던 피해자로 세계적인 미투 운동의 흐름 속에서 일본의 미투 운동을 이끌던 사람인데 이 성폭력 피해에 대한 체포영장 은폐를 지시한 것이 바로 스가였다는 것입니다. 경찰이 가해자를 잡으려 했으나 상부의 지시로 스톱이 되었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지시를 내린 그 상부가 바로 스가였다는 것인데요.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감추고 싶은 사건의 피해자인 이토 시오리가 또다시 화제의 인물이 되는 것이 달갑지 않을 상황에 놓인 스가인 것이죠. 자, 그런 스가가 요즘 개혁을 외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디지털청을 만들어 일본의 디지털화를 촉진시키겠다는 것인데 그 모델이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TV 아사히에 따르면 일본에서 도장을 없애고 싶다며 새로이 창설되는 디지털청의 첫 강요회의가 개최되었고 그 자리에서 스가는 디지털청의 창설은 일본의 경제사회에 큰 변화로 이어질 개혁이며 지금까지 없었던 빠른 속도로 대처해야 한다 라면서 긴급히 대처해야 할 사항으로 일본의 개인정보 식별 시스템인 마이넘버 카드의 보급 촉진 등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 행정 절차와 온라인 진료 및 디지털 교육 등을 주제로 다뤘으며 히라이 타쿠야 디지털 개혁 담당 장관은 고노다로 장관이 이야기한 일본에서 도장을 없애자고 한 이야기에 동의한다고 하면서 내년 중에는 디지털청을 만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는데요. 이에 대해 뉴스는 스가가 내세우는 행정 절차의 디지털화가 이미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곳이 한국이며 유엔이 발표한 세계전자정부 랭킹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웹상에서 주민등록증의 취득과 출산 및 이사 절차, 국민연금 가입 기록, 납세 증명서, 대학 졸업 증명서 발급까지 이 모든 것을 자택의 PC에서 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연령 확인이 필요한 상품을 구매할 때 보여주는 운전면허증도 벌써 디지털화를 하고 있다 설명하고 있는데요. 즉 일본이 말하는 디지털화라는 것이 대단한 게 아니라 결국 우리는 이미 다 갖추고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허나 이는 시스템적으로만 갖추어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비판도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토요게이자이는 디지털화를 하자면서 도장 없애고 PDF 문서로 서류를 관리하자는 말은 그냥 할 수 있는, 즉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일 뿐이며 국가적 아이덴티티가 부족하다는 추궁을 당하고 있다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이 디지털화와 함께 내세우고 있는 개혁 방안이 행정에 관한 내부 개혁인데 이를 책임질 사람으로 고노다로 전 방위상을 내세우고 있다는데요. 이런 책임을 맡고 있는 고노다로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시작부터 또 코미디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가가 비합리적인 수직적 구조 등의 행정개혁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전면에 내세운 고노다로 행정개혁 담당 장관이 나름대로 혁신적이라는 이미지를 갖기 위해서 내세운 정책 중 하나가 행정개혁 신문고, 우리로 치자면 각 정부 부처에 있는 민원 게시판 혹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쯤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을 시작하였는데요. 수직적인 행정에 대한 민원 전화 110이라는 행정개혁 신문고를 출시하면서
규제관청의 수직적 체계로 인해 업무를 방해받는 등의 곤란한 점을 알려달라고 한 것인데, 고노다로의 요청이 있자마자 일본 국민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폭발적으로 민원을 접수하기 시작해 3,000통 이상의 메일이 쏟아져 1시간 30분 후에 접수 일시 중지를 선언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혼자서 답변하는 한계를 초과해버렸다는 설명을 하면서 혼자서 열심히 읽고 회신했지만 고작 100통밖에 소화 못했고, 밥 먹는 사이에 1,000통이 더 오고 결국 3,000통으로 늘었다고 푸념을 했다는 것인데요. 즉, 감당도 못할 일을 벌렸다는 것이죠. 뭔가 보여주기는 해야겠는데 준비도 없이 일부터 벌렸다가 감당도 못할 짓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코미디가 연출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코미디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바로 이 행정개혁 신문고를 설치한 장소가 내각부의 PC가 아닌 자신의 개인 PC였다는 것인데요. 즉, 정부를 대표하는 자격으로 국민들의 정보를 모은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자격으로 이 정보를 모은 것이며, 개인적으로 모집한 정보를 어떻게 관리하고 반영할 것인지 그 어떤 설명도 일절 없는 상태에서 이런 일을 시작했다는 일본 언론의 맹렬한 비난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신문고는 개인의 이름, 주소 등의 개인정보도 필수로 입력해야 한다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개인정보는 도대체 어떻게 취급되고 있는지 설명도 전혀 없다는 것이죠. 결국 디지털화를 외치는 일본의 새로운 내각의 핵심 인물 중 하나인 자가 디지털적인 이해도가 완전히 떨어지는 아주 가관인 상태인 것입니다. 일본 입장에서 보면 스가를 도와야 할 인물들이 오히려 팀킬을 하고 있는 이 놀라운 상황에서 또 한 명의 잠재적인 시한폭탄 관료가 있는데요. 그는 바로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튄 아베의 친동생이기도 한 신임 방위상인 기시 노부오입니다. 미일 동맹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이자에 대한 미국의 평가가 거의 개무시 수준인 상황인데요. 니칸 겐다이는 기시 노부오 방위상에 대해 방위성 관계자들이 이름도 들어본 적 없다고 하고 있으며, 그런 그가 아베의 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방위상이 된 것이라는 견해가 강하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초짜 방위상의 입각을 간절히 바란 것은 그의 친모인 아베 요코로 아베에게 큰 영향력이 있던 인물인데, 정권의 마지막 조각으로 기시 노부오를 입각시키겠다는 약속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저 상황을 잘 아는 자의 증언이 있다는 것인데요. 가족 찬스로 한 나라의 국방을 책임지는 장관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런 그에게 미국의 보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은 초보자라고 지적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시는 분들은 많으시겠지만 기시 노부오가 아베와 형제라고 하는데, 족보가 뭔가 이상해 보이는 이름을 가진 이유는 아베의 아버지인 아베 신타로와 요코 사이에 아들 3형제가 있는데, 맏형이자 사업가인 아베 히로노부 다음 둘째가 우리가 아는 아베 신조이며, 셋째인 기시 노부오는 태어나자마자 바로 아베의 외할아버지인 기시 노부스케의 아들 부부에게 양자로 입양되어 이런 스펙타클한 족보가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나 기사도 우려하는 부분은 이런 혈족의 회전문 통치 외에도 또 있습니다. 그는 중국이 불가분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대만과 관계가 깊은 친대만파로서 친대만파 의원 모임인 일화의원 간담회의 간사장으로 지난 8월에는 대만의 전 총통인 고 리덩후이의 조문을 하러 직접 대만을 방문한 바 있으며, 현 대만 총통 차이잉원과도 친분이 두텁다는 것인데요. 그런 그가 방위상에 취임한 것만으로도 중국 정부는 경계감을 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미일 동맹을 비롯 영토 분쟁도 존재하는 중일 관계에서 일본의 국방부 장관이 타이완 넘버원을 외치는 인물인 것이 중국 입장에서는 예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집권 후반기에 되어서야 온갖 스캔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한 아베와는 달리 집권 초기부터 좋지 않은 말들이 더 많이 나오는 스가에 감당 못할 청원받았다가 철회하고 국민의 개인정보마저 마음대로 다루는 코미디언 혁신장관, 그리고 안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미국과 방위상 직원들의 평가가 내려졌지만 형 잘 둬서 국방부의 책임자가 된 가족 찬스 장관까지, 이것이 현재 일본의 내각 구성원들인 것이죠. 참으로 일본의 앞날이 흥미진진해지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BK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